네, 예금 적금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미하죠. 결국 고수익 파생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들도 가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곧 고위험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일단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ELS, ELB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내용을 들어봐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중간고사 성적 때 전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부모님께서 다음 성적 때, 시험 때 성적을 1등 올릴 때마다 용돈을 10,000원씩 올려주기로 하고요.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전교 1등을 하게 되면 용돈을 10만 원 더 주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성적이 떨어질 때는 5등에서 10등까지는 뭐 용돈을 올리지도 떨어뜨리지도 않지만 만약에 11등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1등마다 10,000원씩 깎기로 한 겁니다. 이때 이 성적이 금융상품에서는 뭐 주가라든가 금값이 되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고요. 이 기초자산 가격이 미래에 어떤 일정한 정해진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게 파생결합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원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참여한다고요? 네, 지난해 6월 말 기준에서요. 이런 파생 상품에 투자한 투자 금액 중에 42%가 60대 이상 투자자금들의 돈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원금 손실을 기피하는 게 보통 이 고령 투자자들의 성향인데요. 예. 워낙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60대 이상 투자자들의 돈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참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참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구조도 어렵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큰데요. 현장에서는 그 설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80대 고령 투자자가 이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나 은행을 자주 이제 방문하다 보면 안면을 튼 고객들이, 직원들이 생기잖아요. 예.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분께 높은 수익을 내줄 테니까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80대 이 투자자분이 본인의 돈 3억을 갖다 맡겼는데요. 네. 결국은 4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본인 돈으로 2천만 원을 메꿔주면서 네. 정말 잘해보겠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고 1억을 다시 갖다 맡겼는데 여기에서 6천만 원의 손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후자금, 피 같은 노후자금의 8천만 원이 손해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잘 안 해줬던 건가요? 네, 처음부터 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잘 설명을 안 해준 건데요. 네. 이런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서 이런 파생 상품이 판매될 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행태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70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파생 상품을 판매할 때는 뭐 잘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자녀분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틀 후에 결정을 내려도 되는 이 숙려기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34점입니다.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전담 창구를 만들고 영업사원이 투자 권유를 하게 되면 관리 책임자가 나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제도도 있지만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수 역시 38점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건 이 금융회사의 성과 지표가 영업 실적에 따른 이제 단기 성과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파생 상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설명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된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한 것이고 그에 네. 따른 손실은 보전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가입하게 되면 어떤 서류에 서명을 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서명을 다 했다면 투자자들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0대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액의 40%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예. 손실이 없을 거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비슷한 경우로 투자 자금을 잃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고요. 네. 또 가격 회복 기간도 깁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란 말 있잖아요.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한다면 그만큼 위험이 따라붙는다라는 거 언제든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벌어서라도 나는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전세자금이라든가 병원비, 노후자금 같이 용도가 정해진 돈들은 가급적 투자를 피하시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보도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